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개념, 그리고 LS를 통해서 그런 리소스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생성되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이제 파일 시스템의 개념이라고 하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어떤 하이라키를 이렇게 갖추어주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루트부터 시작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갖는 그런 부분을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 타입이라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스토리지, 그 피지컬 스토리지에 우리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런 포매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 또는 이런 파일 포맷 이런 두 가지 컨셉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리눅스는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은 스타팅 포인트가 루트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루트부터 시작하는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absolute path를 표현할 때는 이 루트부터 시작되는 경로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은 한 가지 파일 포매팅을 가진 디바이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포맷을 가지는 여러 가지로 포맷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개의 인디비주얼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인디비주얼 파일 시스템이 하나의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 내부로 접목이 돼서 동작을 하는 건데요. 그 접목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마운팅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예를 들면 MS 윈도우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MS 윈도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파일이 표현이 되죠? 자, 한번 띄워볼까요? MS 윈도우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 로컬 디스크, 그 다음에 저희가 USB를 꽂게 되면 이 아래쪽에 하나씩 더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MS 도스 윈도우도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 개념을 갖고는 있지만, 자, 각 디바이스별로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보여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닉스 같은 경우는 또 리눅스 같은 경우는 자, 이 전체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즉 여기 보면은 자, 리모트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CD롬이 될 수도 있고, DVD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파일, USB 스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들, 즉 CD-ROM 파일 시스템, DVD 파일 시스템, USB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리모트 서버에 있는 어떤 NTFS 예를 들면 파일 시스템이 전체의 하나의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는 항상 루트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 개의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으로 자, 전체 파일 시스템을 표현한다. 이게 유닉스 또는 리눅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파일 타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이제 이전에 한번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단순히 어떤 바이트들을 저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되고 바이트를 저장하는 파일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를 표현하는 자원들 자체도 파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 그러니까 컴퓨터의 자원을 자, 리눅스에서는 이 루트 아래에 dev라는 디렉토리에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스페셜 파일들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디바이스 스페셜 파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dev 디렉토리를 리스팅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블락 디바이스, 뭐 CD-ROM, 그 다음에 이제 뭐 CPU도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D, 플라피 디스크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DV 디렉토리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ls 명령어를 할 때, 롱 리스팅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이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이 부분이 자, 파일의 타입을 나타내는 건데, 자, C라고 되어 있으면 무엇입니까? 캐릭터 디바이스라는 거죠. D라는 거는 디렉토리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L은 링크라고 했었고, 자, 그래서 C라는 이런 디렉토리, 뭐죠? 캐릭터 디바이스들도 존재할 수가 있고, 자, 예를 들면은, SDA를 한번 봐볼까요? SDA. 잠깐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SDA. 자, SDA를 보면, 자, SDA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 설명하겠지만, 하드디스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블락을 단위로 이렇게 입출력을 하기 때문에 얘는 블락 디바이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캐릭터 디바이스는 뭐냐?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단위냐, 블락 단위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특별한 이런 디바이스 파일도 존재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일이 여러분 디스크에 저장이 될까요? 자, 지금 여기 보여주는 그림에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예전에 이제 이런 메탈 디스크 중심의 하드 디스크에서는 자, 섹터별로 이런 섹터나 플래터의 개념으로 나누고 헤드의 개념으로 나눠서 피지컬하게 이 섹터에 전기적 신호를 줘서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건 물리적인 매핑 표현이고요. 자, 이게 만약에 운영체제, 즉 리눅스 안쪽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파일 시스템 포맷을 갖추고 우리가 이걸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 포맷을 갖춘 이후에 그 파일들은, 각각의 파일들은 이 파일 시스템 내부에서 잘 저장이 되고 그게 표출돼서 사용자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스캇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스캇부터 시작해서 파타, 이제 보통 예전 한 10년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IDE 스타일의 어떤 하드디스크가 이제 파타였고요. Parallel ATA 어태치먼트고, 이후부터는 Serial ATA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SATA가 나왔었고요. SATA 이후에는 SAS라고 해서 자, SAS, SAS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 하드 드라이브를 쓰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구입할 때도 만약에 속도를 생각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인터페이스 기술을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붙일 때 리눅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아까 방금 제가 이 DV 이 디렉토리를 보여드릴 때 SDA라는 걸 보여드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여기서 현재 여기는 없죠. 자, DV 디렉토리에서 그랩을 해서 자, SD로 시작하는 걸 한번 뽑아볼까요? SD 아니면은 DV 디렉토리 아래에서 ST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출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파일이 보통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 디스크를 지금 표현합니다. 이 룰은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정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ID 타입 하드 드라이브는 자, HDA, HDB 이런 형태로 써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HDA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스로 넘어오면서 사스 스카시 기반의 디스크들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현재는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일반적으로 SDA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런 SDA 같은 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런 이 파일에 자,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이 부분이 들어있게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SD 형태의 표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블락 디바이스와 같은 경우에, 자, 어디쯤에 있을까요? 디스크.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자, 이 파일의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SR 이렇게 되어 있네요. SR은 아까 캐릭터 디바이스였는데요. SR 말고 이 윗부분에 있었을 텐데, 자, 지금 쉽게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SD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SD를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SD, SR. 자, 그래서 블락 디바이스가 새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자, SD, something, 네, 00부터 이렇게 할당을 하도록, 자, 이렇게 룰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룰에서 HD 형태로 우리가, 디바이스 이름을 명명을 한다. 그렇다면 그 명명된 이름들이 디바이스 파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네이밍은 보통은 SD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디스크가 있으면 이 디스크를 파일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 디스크를 파일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자, 한마디로 어떻게 이 물리 디스크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 관리 체계는 파일 시스템인데, 그럼 이 관리 체계를 어디에 올릴 것인가? 한마디로 집을 짓는데 그 집에 털을 닦는 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스크 용량이 30기가인데 나는 30기가 중에서 20기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그럼 그 20기가에 대한 부분에 기반을 닦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 파티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디스크들을 처음에 사용할 때 이제 큰 용량이 있을 때 여러 개의 디스크로 쪼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파티션을 사용하는 거였고요. 자, 컴패터빌리티를 그 윈도우나 다른 시스템과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자, 파티션은 4개의 파티션이 보통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건 강제할 건 아닌데 예전부터 사용했던 컨벤션이에요. 자, 그래서 4개의 파일 시스템이 파티션이 있고 이 4개의 파티션은 보통 프라이머리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프라이머리 파티션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파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라이머리 파티션 외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파티션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extended 파티션을 만들어서 자, 그 위에 로지컬 파티션을 여러 개를 올리는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파티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림을 살펴보면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물리적 디바이스가 있어요. SDA. 지금 이 SDA는 진짜 하드디스크 하나가 그대로 넘어오는 건데요. 자, 그대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 안쪽에서 파티션을 여러 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치를 여러 개를 나눠서 primary 1, primary 2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primary는 총 4개까지 나눌 수가 있고 현재 이 example에서는 네 번째 자, 이 primary partition에 extended로 설정을 하고 자, extended로 설정된 파티션 안쪽에서는 자, 로지컬한 파티션이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xample에서는 자, SDA 중에서 첫 번째 primary partition이 지금 SDA1이 됐고요. 자, 두세 번째는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4번 이후부터는 자, SDA4가 extended partition이기 때문에 5, 6, 7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파티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티션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살펴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LS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S 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디바이스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디바이스 아래에서 자, 이런 식으로 SDA를 검색을 하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ls DVI에 SD를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디바이스가 어떤 실제적인 물리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싶으면 디바이스 아래에 있는 디스크 즉 하드디스크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ls-l 하고 디바이스 아래 디스크 자, 디스크 아래는 by 패스, UUID 이런 식으로 표현이 하는데요. 만약에 패스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패스로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가 PCI 슬롯 어디에 꽂혀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by UUID, 자, Unified ID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느냐, 어떤 블락 디바이스가 있느냐, 이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파티션들이 나눠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파티션을 생성을 하느냐, 이 생성을 하는 명령어가 바로 fdisk입니다. 이 생성을 하기 위해서 fdisk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fdisk는 이제 여러분이 이 우분투 리눅스를 깔 때 디스크를 만들고 디스크 준비하겠습니다 할 때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거든요. 자, 이 VMware 아니 이 버추얼 박스에서 여러분이 우분투를 설치할 때 이미 디스크를 포맷을 fdisk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fdisk를 가지고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디바이스에 어떤 파티션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반 사용자가 fdisk라면 위험하겠죠. 왜? 자, 집을 지어놨는데 이 기반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흔들어 버리면 당연히 위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망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보통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슈퍼 유저 권한이 필요하고요. 자, 디바이스의 SDA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M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D나 자, 이런 식의 딜리트를 해버리면 파티션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파일 시스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allocation. 자, 새로운 어떤 파티션을 만들어 가지고 add partition 이런 식으로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용량을 사용해서 파티션을 만들 건지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설치된 파티션을 확인할 때는 P라는 걸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를 한번 눌러볼까요? P를 눌러보면은 자, 이 디스크는 SDA이고 30GB짜리고 자, 그래서 실제적인 바이트 수는 이렇게 나오고 자, 섹터는 이 정도의 개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디스크를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블락의 단위는 512바이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한 섹터는 51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512바이트가 총 이만큼 있으면 자, 이 30기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O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죠. 512바이트. 자, 그래서 512바이트라는 게 지금 현재 섹터 사이즈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티션의 표현은 지금 이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아래.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는 SDA이고요. 이때 첫 번째 파티션은 SDA1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SDA1은 자, 첫 번째 파티션이고 이 파티션은 현재 30기가짜리 ID이고 지금 이 파티션에는 운영체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현재 리눅스인 거죠. 자,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 이 하드디스크에 깔려 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F디스크는 웬만하면 다른 건 하지 마시고 프린트만 해가지고 체크만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Q를 누르면 끝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섹터와 트랙, 헤드, 실린더의 개념인데 이 부분은 예전에 플래터 기반의 어떤 하드디스크를 사용했을 때 내용인데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아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F디스크의 파티션 정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 섹터의 크기, 이 크기랑 자, 그러면 이 섹터가 몇 개가 있을까? 이 몇 개를 계산하는 이 부분. 자, 실린더와 그 실린더에 있는 디스크의 개수 이런 걸 곱해가지고 총 이만큼이 자, 섹터의 개수 이런 식이 돼서 자, 계산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디스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기반을 닦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저장할 건지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보통 포맷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포맷 한다. 자, 포맷이라는 게 뭐예요? 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포맷을 만드는 건데, 자, 리눅스 명령어에서는 좀 더 직관적이에요. MKFS입니다. make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make 파일 시스템.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고요. 자, 이걸 해버리면은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즉, 포맷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kfs라는 명령이고, 자, mkfs라는 명령은, 자, 우리가 타입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서 그 타입에 해당하는 명령이 수행될 수 있게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포맷 이후에는 그 디바이스가 어떤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블락 디바이스의 아이디를 자, 표출해 주세요 하는 blki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blkid라는 명령어를 수행해주면 파일 시스템 타입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일 시스템 타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전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통 많이 이제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FAT라는 제 파일 시스템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FAT는 이제 보통 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였고요. 자, 만약에 지금 그런데 이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FAT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NTFS를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윈도우 7이나 지금 윈도우 10도 아마 NTFS인데요. 일반적으로는 NTFS를 사용해서 큰 규모의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에서는 다른 걸 사용하는데요. HFS 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솔라리스 기반의 OS2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눅스에서는 그럼 어떤 걸 쓰느냐? 리눅스는 파일 시스템 이름이 Extended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ext2, ext3, ext4 뭐 이런 형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ext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옵티컬 디스크나 VMware에서도 독자적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F디스크를 만약에 해보면 F디스크에서 그래서 L을 눌러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파일 시스템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몇 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파일 시스템이 연구가 되었었고 배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MKFS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MKFS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면 뭔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디바이스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가상으로 디바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뭐 간단한 명령인 d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 자, 그 dd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dd라는 거는 convert and copy of file이에요. 그래서 input 인터페이스에서 output 인터페이스로 카피를 해서 뭔가 파일을 만드는 건데요. 자, input 디바이스로 우리는 dv0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 디바이스는 무엇이냐면은 항상 0을 캐릭터로 내보내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dd input 파일을 디바이스에 제로로 하고요. 아웃풋 파일을 자, 우리가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미지 파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블락 사이즈는 512. 자, 이 디스크의 블락 사이즈를 512로 하고, 자, 카운트. 자, 섹터가 하나의 크기가 510이고, 그럼 카운트를 만약에 2800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디스크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자, 512 곱하기 2800 했더니 약 1.4메가 디스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플라피 디스크의 사이즈가 1.4메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한번 띄워가지고 example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었으면 디바이스 안쪽에다가 우리가 자, 일단 한번 F디스크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의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자, 현재 지금은 F디스크를 했는데 바로 디스크를 볼 수가 있네요. 이 이유는 뭐죠? 이 디스크의 img라는 이 디스크의 퍼미션이 이 경백이라는 사용자에게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서 살펴보면은 자, 512바이트짜리 블락이 자, 2800개 섹터가 존재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MKFS를 해볼까요? MKFS-T ext4를 한번 해봅시다. Extended File System.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된 걸 어떻게 하느냐? blkid disk.img.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ext4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ext2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파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죠. 자, 물어보니까 다시 하고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자, 이렇게 ext2 파일 시스템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FAT를 한번 해볼까요? FAT를 한번 해보면, 자, FAT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FAT는 이런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체크해보면은, 자, VFAT 이런 형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ext4로 다시 한번 포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xt4. 자, 그래서 해보면은, 네, ext4로 지금 다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kfs라는 이 명령어는 실제로는, 자, 이렇게 탭을 여러 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뒤쪽에 파일 시스템 이름이 붙어있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이 뒤쪽에 붙어있는 이 파일 시스템들만 현재 포맷이 가능한 거예요. 자, 만약에 다른 포맷으로 포맷을 하고 싶다 하면 다른 형태의 어떤 mk 파일, make 파일 시스템 명령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 내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이 필요한가? 바로 그게 mount라는 명령입니다. 자, 마운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운팅을 하지 않으면은 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여기 자, 디스크라는 곳에는 이미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파일 시스템을 마운팅을 시켜줘야 돼요. 마운팅을 시키지 않으면 이 파일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운팅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마운트 포인트가 필요해요. 내가 이 파일의 파일 시스템을 어디에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접목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마운트라고 부르고 마운트라는 명령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운트는 mount a file system to mount point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mount make it easy to mount file system configured by the system administrator.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마운트를 좀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은 특별한 파일 시스템 테이블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example을 보면은 mount 디바이스 아래 SDB 3번을 mount extra로 이제 mount 해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의 명령어를 낼 때 우리가 만약에 특별하게 그 파일 시스템을 특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t 옵션을 넣어서 파일 시스템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마운트를 끊어내느냐? uMount 명령이라는 걸 하면 되겠죠. 자, onMount인데, 자, on이 아니라 그냥 uMount예요. 그래서 스펠링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 마운팅을 해제할 때는, 자, 그 마운트가 됐던 마운트 포인트, 그래서 마운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운트를 했던 디바이스 자체를 호출하더라도 uMount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운트와 uMount는 이제 어떤 파일 시스템 가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루트 퍼미션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루트 퍼미션이 필요한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 파일 시스템의 경우는 일반 사용자도 자, 붙여서 사용하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USB나 CD-ROM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옵션을 주는 거는 이제 뒤쪽에서 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Mount를 할 때 주의점이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마운트가 된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uMount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마운팅을 하는데 우리가 파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요즘에 이제 여러분 지금 익숙할 겁니다. CD-ROM 이미지 파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분투를 설치할 때도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CD-ROM에다 집어넣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느낌이 즉 파일을 파일 시스템에 접목을 하는 건데 이때 보통은 -5하고 옵션을 주고 루프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래프트 시켜서 마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